까칠한 인간들과의 엄청난 스트레스로 50대 후반부터는 출근해서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보며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 정년했으면 했습니다. 관리직으로 34년, 정년 나이에 번아웃으로 망가진 몸을 추스린다고 스스로 사임을 밝히고 자유를 찾은 지 3달째 고위 임원으로 퇴직했더니 사회에서 만난 인연들과는 더 이상 만남이 쉽지 않더군요. 60 초반 나이 요즘은 다 뭐라도 해서 좋은 곳 바람 쐴 겸 놀러 가자고 하면 팔자 좋은 소리 한다는 핀잔 듣네요. 도서관 가기, 수영기 초강습반, 엑셀, 파워포인트 배우며 우선 잃어버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며 퇴직 전 세웠던 버킷리스트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지리산 천왕봉 등정, 동해안 7번 국도 종주, 곧 제주 한 달 살이 하러 가는데 돈이 어느 정도 먼저 충족돼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지요? 재작년 은퇴 후 하루하루가 사막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 멘탈이 강한 편이었는데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받은 수술 후 약해진 몸이 건강까지 위협하네요. 은퇴하신 분들의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활기 넘치는 젊은 시절은 월급을 받으며 시간이 어서 지나가길 바라고 60대가 되어서는 몸은 늙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번아웃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 등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해방감을 누리고 나면 더 무서운 권태와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정석 코스라고 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60세쯤 은퇴를 했는데 말이죠. 먼저 은퇴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상상해보고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시작이겠죠. 직장인들 중에 은퇴를 생각하지 않은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나와서 인생 2막은 정말 즐겁게 보내야지. 또는 버킷리스트는 미리 짜보아야지.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언제까지 목표 자금 얼마를 모으고 능동적으로 은퇴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은퇴 시점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분들이죠. 조금 더 젊은 분들 중에는 파이어족도 있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라고 해서 간단히 돈 모아서 일찍 은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통상적으로 40대 초중반까지 은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은퇴 시점을 상당히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연령에 대한 생각만 제외하면 계획된 은퇴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로또만 되면 때려쳐야지 하고 로또방에 가는 김 부장과 내 계획 은퇴자금 목표 금액에 이만큼 부족하니 앞으로 3년만 더 버티고 은퇴하겠어 라고 말하는 박 차장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분들은 내 사정상 정년까지 근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그것이 그 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시게 될 텐데요. 그 은퇴를 앞두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은 필요 조건일 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매우 중요한 것을,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므려. 즉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 몸이 지쳐버리는 번아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1그래도 부족하니 어떻게든 버틴다. 2 어느 정도 모아둔 돈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3 휴가, 휴직 등을 이용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이 중에 2번을 고민한 후 은퇴 계획을 세운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회사 생활에 의해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싫어졌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갈수록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결국 타인에 의해 큰 틀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인이 정한 시간에 일하고 정해준 공간에서 일을 한다. 몸이 좋지 않아도 참아야 할 때가 많다. 1년에 주어진 휴가를 모두 다 쓴 적이 없었다. 휴가를 쓸 때 사유를 말하는 것도 불편했었다. 아파서 병가를 쓸 때에도 눈치를 보며 써야 했다. 정년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답을 내리지 못했다. 다달이 잘 들어오는 월급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보기로 했다. 버킷리스트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행복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다. 부모님 댁에 가서 쉬기, 욕조에서 내 취향의 카페에서 책 읽기, 궁금했던 것 배우기 등 이렇게 행복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 거창한 것들을 나열한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벅차고 기뻤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나의 행복에 그렇게 많던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는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경험들로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안정된 직장에서 하는 일에서도 성취감을 느끼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하였습니다. 이런 결심을 내리시고 본인의 필요 은퇴 자금을 계산하고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약 3년의 시간을 더 근무할 생각으로 지금은 투자 공부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라는 100억 부자 생각의 비밀 필사노트의 문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이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느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내 행복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는 말씀과 가수 민혜경의 노래 제목과 같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모토를 실천하겠다는 용기를 낸 부분입니다. 더 넉넉한 돈을 준비하기 위해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계획. 은퇴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은퇴 후의 시간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대단한 규모의 자산을 축적하고 나서도 허탈하고 허무하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은퇴 후의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자칫 고통 그 자체가 되기 쉽습니다.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사라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은 증발해버린 결과입니다. 그게 버킷리스트 속 여행 따위로 채워질 수 있는 문제일까요? 경제적 자유는 삶의 목적 그 자체이자 인생의 맹목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상대적인 개념도 아니고 삶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도 아닙니다. 삶에 관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며 진정한 목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리는 돈 이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던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한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주변 집단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나의 생존 따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에는 의지할 곳 없는 개인들이 파편화되어 점처럼 존재하고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불안은 점점 심화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다수의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또한 사회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들에게 오히려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어디 은행장님 소리를 듣는 전 은행장, 은퇴 후에도 어디 본부장님 소리를 듣는 전 본부장, 은퇴 후에도 어디 사장님 소리를 듣는 전 사장. 옆집 아이가 보았을 때는 다 똑같은 그냥 옆집 아저씨들 중 한 명인데 본인은 그 껍질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껍질을 벗고 진정한 나로 다시 태어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돈이 되는 것만을 생각해왔지
미대에 떨어졌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3. 관계. 은퇴 후 내 마음이 편하려면 수직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잊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는 대등한 관계, 누구에게는 상하 관계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은퇴 후 아내분은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고 남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수직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저런 핏덩이랑 어떻게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인생 후반기로 가면서 더더욱 만날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4. 가족이 다가 아니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가족이 은퇴 후 공허감을 모두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은퇴 후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는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내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가는 나리타 공항에서 은퇴한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뜻으로 나온 말입니다. 은퇴 후 삼식이로 사는 것은 스스로도 불편하고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정일은 나서서 돕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 가족과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족만으로는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부족합니다. 가족은 체취와 습관 등 인간이 가장 바꾸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하루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다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필요한데 인생 일막과 같이 규칙적으로 바깥 활동을 한다면 본인도 삶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부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취미생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는 기존의 수직적 사고를 벗어나고 겉모습일 뿐인 나의 경력은 내려놓고 제도권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본연의 맨얼굴 그대로로 관계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4가지 돈, 시간, 관계, 가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존심 버리기입니다. 자존심 고상함을 깨면 내 삶을 미래에 지연시키고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느라 지금의 삶을 방관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이막은 거대한 목표, 성취감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최고의 예술은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고 남 눈치를 벗어나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